안녕하세요, 세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도 야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녀 성욕 차이. 남자의 성욕이 여자보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여자의 성욕이 억압된 건 아닐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뒤따라왔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2017년 연구 논문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의 그니부스 모아나고스가 남녀 3,417명을 추적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욕을 측정해보자. 모야노 교수는 남녀의 성욕이 진짜 다를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먼저 참가자들에게 애인을 떠올렸을 때 성욕을 얼마나 느꼈는지 물어봤습니다. 애인과 로맨틱한 분위기 있을 때 성욕을 얼마나 느끼시나요? 애인이랑 스킨십을 얼마나 하고 싶나요? 설문 결과 놀랍게도 남녀 점수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애인에게 느끼는 성욕은 남자는 81점, 여자는 80점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거죠. 깜짝 놀란 교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설문을 진행했어요. 이번엔 혼자 있을 때 성욕을 얼마나 느끼는지 물어봤죠. 혼자 있을 때 성욕을 푸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야한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 것 같나요? 하지만 이번에도 남녀의 점수는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성욕은 남자가 63점, 여자도 63점으로 똑같이 나왔으니까요. 교수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학교나 회사에서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을 때 성욕을 얼마나 느끼는지 질문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성욕을 얼마나 느끼세요? 매력적인 상대를 처음 봤을 때 성욕을 얼마나 느끼세요? 마지막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교수는 비로소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남자는 매력적인 이성을 봤을 때 성욕을 느낄 확률이 여자보다 높았습니다. 매력적인 이성을 볼 때 느끼는 성욕은 남자는 61점, 여자는 55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애인과 함께 길을 걷다가도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나면 뒤돌아보는 거로군요. 이게 바로 남녀 성욕의 결정적 차이였던 거죠. 그럼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인을 떠올렸을 때 남녀 성욕은 똑같았다는데 제 남친 혹은 여친은 왜 그러는 거죠? 당연히 성욕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나, 애인과 잘 지내나, 스킨십이 만족스러운가 등등 상황에 따라서도 성욕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당신과 스킨십을 별로 원하는 것 같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지난 영상 여자의 성욕을 높여주는 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남자들이 여자친구와 대화할 때 조금만 신경 써도 여자친구의 사랑이 쑥쑥 올라간답니다. 여자들이 유난히 옷을 야하게 입는 시기. 오늘 밤 클럽을 간다면 이 중 어떤 옷을 입고 싶으세요? 만약 2번 그림을 선택하셨다면 살포시 달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약 14일 후가 그날인가요? 그렇다면 지금은 배란기겠군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배란기일 때 여자가 입고 싶은 옷이 따로 있거든요. 미술 실험. 텍사스 대학의 두란테 교수는 월경이 막 끝난 88명의 여자들을 모아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교수는 여자들에게 오늘 밤 파티에 입고 가고 싶은 옷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시간이 흘러서 배란기가 되었을 때 다시 여자들에게 파티복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과연 여자들의 옷차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실제 연구 결과에 나온 여자의 그림을 직접 비교해보세요. 어머, 개방적인 언니 좀 봐. 탱크탑으로 드러난 쇄골 자랑에 스커트 길이는 왜 이렇게 알찔한지. 여자들은 왜 배란기일 때 과감하게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걸까요? 흐트러지고 싶은 날. 여자가 노출하고 싶은 날은 유독 화장을 진하게 하고 싶은 날과 일맥상통합니다. 배란기에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부추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시기의 여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평소보다 더 여성스럽고 섹시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의 데이트 신청을 더 잘 받아주지만 다른 여자들을 더 경계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클럽에 가게 되었는데 평소 입던 옷을 입을 수 있나요?
나의 매력을 극대화시켜줄 옷을 골라야죠. 노출은 절대 안 돼.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당신의 보수적인 남친에게 벼랑기엔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해도 그가 호락호락 넘어가 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자친구가 벼랑기에 노출을 많이 하는 게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는 증거라고요. 내 남자를 다른 누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 본능적으로 몸매를 드러내서 다른 여자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혹시 남친이랑 이렇게 옷 문제로 티격태격한 적 있나요? 너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건데 거기에 아픈 말을 하는 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어쩌면 옷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 방식이 문제일지도 몰라요. 애인과 나의 싸움 유형을 알면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고 어떻게 싸워야 더 도움이 되는지 애인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보다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 영상 밤에는 속궁합이 낮에는 이궁합이 진짜 중요하다에서는 4가지 싸움 유형이 나와 있으니까 당신과 애인의 싸움 궁합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과를 선물로 대신하면 안 되는 이유. 애인에게 잘못했을 때 꽃 한 송이나 맛있는 디저트로 사과하는 건 그리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선물보다 진정한 사과 말 한마디를 건넸을 때 더 쉽게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영국 노팅엄 대학 연구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3가지 방법을 통해 사과한 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진정성 있는 사과. 두 번째, 적은 금액의 보상. 세 번째, 큰 금액의 보상. 그리고 그들에게 부정적인 후기를 삭제해 줄 수 있냐고 물었죠. 적은 금액의 보상을 받은 그룹은 19%, 큰 금액의 보상을 받은 그룹은 23%의 사람들이 후기를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과를 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무려 45%의 사람들이 후기를 삭제했어요. 연구팀은 용서가 결코 이성적으로 내는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용서하고자 하는 동기를 자극하는 건데요. 물질적인 것을 계산하면 오히려 그 동기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놓고 선물로 퉁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부탁할 땐 나쁜 결과를 강조해라. 애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알린 추 교수와 노스웨스턴 대학의 키스 머니겐 교수는 타인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부탁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길에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두 번째 그룹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죽음을 막아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60%나 많이 도왔어요. 이는 사람들이 다른 일을 도울 때에도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단지 요구를 받는 것보다는 자신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애인에게 게임 좀 끊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게임 때문에 다투는 일 없게 해줘 라고 말했을 때 애인이 더 노력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자도 야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과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